혹시 그런 순간 기억나세요? 누군가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비밀을 꺼내놓았던 바로 그 순간이요. 심장은 막 쿵쾅거리고 이걸 말해도 진짜 괜찮을까? 싶으면서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으로 입을 열었던 그때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용기를 내면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마법의 열쇠가 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열쇠가 사실은 관계를 한 방에 끊어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위험천만한 솔직함의 두 얼굴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는 심리주파수 라디오 TV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내 약점을 언제, 누구에게, 또 어떻게 드러내야 안전할 수 있는지 그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기술, 이른바 심리적 선구안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오늘 우리는 총 5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솔직함이라는 게 왜 양날의 검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내 비밀을 무기로 만드는 위험한 조언자들을 딱 알아채는 법, 반대로 든든한 내 편을 알아보는 법도 배울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왜 나는 자꾸 나쁜 사람에게 끌릴까? 내 안에 고장난 GPS를 점검해보고 마지막으로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여는 현명한 공유의 기술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취약성입니다. 아니, 우리는 왜 굳이 아픈 곳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요, 바로 우리가 연결되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본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사실 이런 나라도 괜찮아요? 라고 묻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도 절실한 질문인 셈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용기는요, 정말 극과 극의 결과를 낳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속마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아주 비옥한 거름이 되지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순간에 씹고 뱉어버리는 하찮은 먹잇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이 과연 내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낼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고백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그릇 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한순간에 무기로 바꿔버릴 사람들, 그 깨져버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바로 확성기 타입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은 무조건 밖으로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랄까, 자물쇠 없는 문이랑 똑같아서 여러분의 소중한 비밀을 그냥 재밌는 가십거리 정도로 아니면 자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 쉽게 써버립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공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악질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여러분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혹시 싸울 때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몇 달, 몇 년 전에 털어놨던 아픈 과거를 꺼내드는 사람 주변에 없으신가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유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관계는 흐르는 물과 같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나중에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사람에게 건넨 진심은요,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내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깨진 그릇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를 보석처럼 소중하게 품어줄 정말 안전하고 믿음직한 동맹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과연 그 좋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약점을 보였을 때 막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훈계부터 하려고 들지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를 먼저 존중하고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여줍니다.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바로 진짜 자부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이 그냥 자기 혼자 잘나서 이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를 높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도 언제든 저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딱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쉽고 실용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험담을 즐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좀 너그럽게 덮어주는 편인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유독 반복적으로 나쁜 사람한테만 상처받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시선을 밖이 아니라 내 안으로 한번 돌려봐야 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고장난 GPS 때문일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국 버려질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선택을 뒤에서 조종하는 무서운 핵심 신념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나도 모르게 깊이 새겨진 이 상처가 내 관계의 방향키를 꽉 쥐고 마구 흔들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자기 파괴적인 심리 메커니즘인데요. 스스로가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그 깊은 믿음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사람, 즉 나에게 상처를 줄 사람에게 자꾸만 나를 다가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봐, 역시 나는 버려졌잖아 하면서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걸음은요, 바로 자각입니다. 내가 어떤 특정 사람에게 내 비밀을 막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확 들 때, 그때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왜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고 싶지? 진짜 저 사람을 믿어서인가? 아니면 그냥 내 불안을 잠재우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하고 말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실전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무모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고백이 아니라 아주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전략적 공유의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내 약점을 드러낸다는 건요, 내 감정 쓰레기를 상대방한테 다 쏟아내는 배설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언제 공유할지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는 선택적 공유예요. 마치 등산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신뢰를 확인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거의 실수 같은 것들은요, 때로는 침묵으로 지키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요,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침묵에서 나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만 안 해도 인생의 고통 절반은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어떤 말보다도 침묵이 여러분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약점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다뤄줄 사람이구나. 정말 안전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바로 그때 마음을 열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진심이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가닿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용기와 지혜가 될 수 있거든요.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곳, 지금까지 심리 주파수 라디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